3%를 리타이어 해가지고 자산운용사를 설립할 일이 있으면 스카우트 하고 싶네요. 네, 2분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승자는요. 투자 위더 스타. KB 자산운용과 3프로TV가 함께하는 대한민국 최초 투자 서바이벌 투자 위더 스타. 뛰어난 경쟁력을 지닌 12명의 참가자들의 본격적인 첫 번째 미션, 본선 1차 피칭을 하기 위해 참가자 12명이 피칭 스테이지에 모였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바로 자신의 수익률 목표와 투자 전략으로 심사위원들을 설득하라. 단 하나의 빛나는 투자 아이디어를 가리기 위해 펼쳐지는 12명의 치열한 경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투자 위더 스타. 오늘도 진행을 맡은 저는 정프로 정영진이고요. 우리 12분의 참가자분들 잘 지내셨죠? 네. 이번 미션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투자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을 확인해보는 그런 미션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선 1라운드에서는 무려 절반 6명의 탈락자가 발생합니다. 딱 절반 6명만 본선 2라운드 통과자만 있을 예정인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선 1라운드 진행 방식을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본선 1라운드는요, 지난번 실습 미션을 진행했던 팀원들이 그대로 한 팀이 돼서 그들과 경쟁하게 됩니다. 즉, 지난번에는 한 팀이 돼서 같이 이끌어갔지만 이제는 그 팀에서 서로 경쟁을 해서 떨어뜨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지난번 같이 열심히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팀원들 다들 알고 계시죠? 그 팀원들이 이제는 오늘 떨어뜨려야 될 경쟁자가 되는 겁니다. 각 팀에서 딱 한 명만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탈락 후보가 됩니다. 그리고 피칭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죠. 팀이 호명이 되면요, 팀원 3명 전체는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팀에서 호명된 순서대로 각 10분씩 피칭을 이 단상 위에서 하게 됩니다. 나머지 2분은 저 오른편에 대기석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발표자는요, 피칭 준비가 끝나면 바로 이 테이블 앞에 있는 버저를 눌러주시면 10분이 카운트가 됩니다. 발표 시간 1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마이크는 꺼지게 됩니다. 당연히 마이크 꺼진 이후에 말씀하신 것들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말씀 미리 안내를 해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본선 1라운드 공정한 심사를 책임져 주실 심사위원 3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철한 시각으로 시장을 읽어내시는 타이거 자산운용의 오종태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3프로TV의 맏형, 투자자들의 든든한 멘토 우리 김프로님, 김동환 프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이게 뭐 제 손으로 6분이나 떨어뜨려야 된다고 생각하니 굉장히 부담스럽네. 네, 본인의 역할은 오늘 타노스가 되겠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절반을 날려보내 됩니다. 그렇지만 냉정하게 심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3년 연속 1등 펀드 매니저시죠. 분야의 탑티어 DS자산운용 이한영 본부장님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DS자산운용 이한영입니다. 네. 자, 오늘 심사위원 3분이 자리해 주셨는데, 이한영 본부장님, 김프로님, 그리고 오종태 이사님, 오늘 각각 어떤 기준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심사에 임해 주실지 간략하게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종태 이사님. 투자라는 게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심장으로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 가슴을 울리는 순서대로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가슴을 울리는 참가자. 투자가 뭐 예능은 아니죠. 그러니까 현란한 말솜씨라든지 애드립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수익이 날 수 있는,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렇게 하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팀을 우선적으로 선발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한영 본부장님. 네, 저희가 상품 운용을 하다 보면 이게 이상과 현실이 참 많이 괴리가 있거든요. 네, 그거의 기준으로
저희가 저희도 직원들 뽑을 때 그 기준으로 뽑는데 예, 그 기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은 좋을 수 있으나 진짜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가 이걸 이제 중점적으로 보시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선 2라운드 진출자를 가리는 첫 번째 본선 미션, 자신의 수익률 목표와 투자 전략으로 심사위원을 설득하라. 지금부터 본선 1라운드 피칭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피칭 순서 팀을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피칭을 맡을 팀은요, 지난 시간에 아주 감동적이었던 수소폭탄 팀입니다. 자, 수소폭탄 팀 이강현, 김형준, 조영준 님이 계시죠? 자, 세 분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분 손잡고 나와 주고 계신데요. 자, 첫 번째 팀 수소폭탄 팀이 앞에 나와 계신데 우리 이강현 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수소폭탄 팀이었죠? 저희가 그 당시에 선택한 ETF가 수소 에너지와 관련된 ETF였고요. 네. 예, 그 ETF 상품에서 저희 아이디어를 저희 팀원이 제공을 해서 네,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수소폭탄 팀이 되셨고 지난주 성적이 저희가 2등이었습니다. 네, 2등을 해주셨고 굉장히 아마 좋은 평가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1등과 굉장히 그 치열한 점수 싸움이 있었는데 아쉽게 2등을 하셨는데 지난주 어떻게 세 분 사이는 괜찮았습니까? 예, 좋았습니까? 네. 완전 의형제 같았어요. 의형제 같았어요. 네. 하지만 오늘은 세 분 중에 한 분이 합격하고 두 분이 탈락하게 됩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쉬운 상대는 누굽니까? 제가 제일 쉬운 상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네,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자, 혹시 우리 이강현 님이 보실 때 가장 이 세 분 중에 좀 이분이 아마 1등이 될 것 같다는 분이 있습니까? 예, 저의 오른쪽 계신 형진님께서 김영준 님이 굉장히 강력한 경쟁자인 것 같다. 뭐 양보 같은 거 하실 생각은 없죠?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분 중에 먼저 이강현 님께서 첫 번째 피칭을 맡아주시고요. 나머지 두 분은 의자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머릿속에 담아는 봤고요. 잘 말할 수 있게끔 계속 지금 머릿속에서 리워킹, 리마인딩 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자, 우리 첫 번째 발표자가 이강현 씨입니다. 준비되셨을까요? 예, 됐습니다. 네. 자신 있습니까? 네, 자신 있습니다. 혹시 좀 떨립니까? 많이 떨리네요. 많이 떨립니까? 네. 세 분 중에 나를 제일 이뻐할 사람이 누군가 혹시 감이 옵니까? 김프로님이요. 김프로님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파이팅! 자, 그러면 준비되시면 눌러주십시오. 이강현 님한테 이 삶과 혹은 투자에서 이 재미라는 게 어떤 의미로 쓰시는 개념과 단어이십니까? 팀에서 한다는 게 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12명은 같은 팀에서 한 명뿐인데 너무 잔인한 것 좀 같아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KB자산운용과 3프로TV가 함께하는 투자 아이디어 서바이벌 투자 위더 스타. 지난주에 2차 전지로 눈물을 흘리셨던 피카츄 팀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피카츄 팀은 지난 시간에 어떤 발표를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시죠? 잊을 수가 없는 발표였죠. 네. 2차 전지를 발표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재료였고 또 좋은 발표 내용을 준비해 주셨고요. 그리고 발표를 우리 임지환님이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자, 피카츄 팀에서 가장 먼저 피칭을 해주실 분은요, 바로 최호규님입니다. 지난 예선 때 예심 때 아주 놀라운 성적을 보여주신 우리 최호규님, 저희가 필기 시험을 봤는데 만점을 맞으신 분입니다. 투자 관련된 아주 전문적인 지식과 또 아이디어를 함께 겸비하신 우리 최호규님의 발표, 심지어 만점이 있고요. 와, 최호규님입니다. 최호규님. 네. 시험 1등을 하긴 하는데 운이 좋아서 1등을 했었고 또 만점이어서 다른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걱정하실 실력은 아니니까 본선에서 다른 분들보다 더 한 2배, 3배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시면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호균이라고 합니다. 저는 다른 분들과 좀 다르게 아예 ETF 상품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수 방법론까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다른 내용보다는 ETF에 집중한 PT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은 K 월배당 ETF입니다. 한국에 월배당 ETF가 없고 그래서 저는 꼭 한국에도 월배당 ETF가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배당 왜 필요할까 생각해 보면 많은 분들이 노후 자금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배당 투자를 통해서 월마다 매월 일정한 인컴이 들어온다면 뭐 소득 대체가 필요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뭐 배당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K 월배당 ETF의 핵심은 주주환원에 집중해서 배당을 받도록 하는 것이고요. 한국 기업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리츠와 분기 배당주를 섞어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주된 종목은 리츠입니다. K 월배당 지수 방법론입니다. 종목은 상장 리츠와 분기 배당 상장된 기업들이 분기 배당을 지급하는 것들에서 골랐고요. 지수 종목은 상장 리츠 그리고 예비 종목은 분기 배당을 지급하는 상장사입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 캡은 6%로 정했습니다. 리밸런싱 주기는 1, 4, 70 분기 리밸런싱입니다. 종목 구성인데요. 많은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아무래도 시가총이 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장 많이 들어가게 됐고 삼성전자 때문에 캡을 6%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KB운용 신한주 특히 한국에서는 금융지주가 올해부터 분기 배당을 실시했기 때문에 편입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분기 배당을 지급했던 SK텔레콤 그리고 그 밑에부터 맥쿼리 인프라 그리고 리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 종목 수는 현재 34개입니다. 19개는 리츠고요. 그리고 분기 배당 기업은 1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성과 및 전망입니다. 지난 투자를 보면 2018년부터 구성한 이유는 리츠가 그 전에는 많이 없었습니다. 19년부터 시작해서 20년도에 많이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 과거부터 하게 되면은 오류가 생길 것 같아서 2018년부터 했고요. 2018년부터 복리 수익률은 13.8%, MDD는 마이너스 15%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코스피 대비 12% 그리고 코스닥 대비 13.4% 아웃퍼폼 했습니다. 해당 경우는 배당을 재투자했을 경우입니다. 만약에 배당을 재투자하지 않고 생활비로 쓴다면 배당 미포함했을 때 연평균 수익률은 8.34%, MDD는 마이너스 19%가 되고 코스피 대비 코스닥 대비 7에서 8% 아웃퍼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방금 확인하고 왔는데 수익률은 4%, 코스피 대비 14% 아웃퍼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전망은 보통 제가 이런 걸 설명드리고 블로그에 작성을 했는데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예금을 하지 누가 배당주 투자를 할 것이냐. 근데 하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대부분의 리츠들은 임대료를 올리게 됩니다. 최근 오피스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그런 걸 다 반영하기 때문에 최근에 임대료 상승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해당 점도표에서는 2023년 4년에 3.5%를 최고점으로 금리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5%고 예금 금리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10% 수익률을 감안했을 때 매력적인 ETF라고 생각하고요. 향후 금리 인하가 다시 온다면 해당 ETF가 훨씬 더 매력적인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10분을 너무 많이 드렸나요? 한 6분 정도 드릴 거를 오늘도 한 2분여 정도 시간을 남겨놓고 마무리하셨는데 준비된 내용은 어떻게 충분히 다 소화를 하신 거죠? 네, 다 들었습니다. 네, 아쉬운 거 없으시고요. 자, 그럼 우리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들으셨을지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용 본부장님. 네,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음향 엔지니어라고 네, 맞습니다. 돼 있는데 네. 무슨 금융사 직원 같으시면 네. 진짜 상품팀에서 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전반적으로 되게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상품 공략 자체가 시장에 없는 걸 들고 나가겠다라는 시발점이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목적에 맞는 그 내용상의 구성도 적합했다. 저는 되게 그냥 좋게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만약에 제가 3%를 리타이어 해가지고 자산운용사를 설립할 일이 있으면 스카우트 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네. 여하튼 거의 그 개인 투자자단에서 할 수 있는 정도 거의 끝까지 보여주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다만 이제 배당 투자에 대한 개인적인 환상 같은 거는 좀 안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배당 투자가 장기간에 걸쳐서 굉장히 나쁜 퍼포먼스를 내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어느 특정한 기간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좀 탄력적으로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좀 변경할 수 있는 여유도 좀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 뭐 성적이 좋으신 분이라 그러고 그래서 그냥 약간 좀 더 기술적인 질문을 드리면 위험자산 지수 대비 그 성과를 많이 그 어필을 하셨는데 이 자산의 성격은 전체 지수와 비교하는 것과 금리와 비교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사이에 섞여 있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떠한 벤치마크로 정확하게 자신의 그 ETF를 평가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신 게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그걸 고려하면 배당 후 수익률 대비 MDD가 너무 높은 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리츠의 경우에는 단일 자산이 있고 자산이 많은 리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고채 금리랑 비교한 이유는 배당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전한 투자를 선호하시기 때문에 원금 보호가 되는 예적금 대비 배당 투자의 이점을 좀 살리고자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채권과 좀 비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채권과 주식이 섞여 있는 뭐 올해도 6대 40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와 비교하면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욱이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어려운 자리를 또 서 주셔야 될 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피카츄 팀의 두 번째 발표자 바로 문혜경님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네. 배당 투자의 이점을 좀 살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스카우트 하고 싶네요. 이제 상품팀에서 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최호균님, 그냥 천재성이 있는 게 아닐까. 자, 나는 떨어지더라도 이 상품은 출시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혜경님 긴장되실 텐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1차 때 발표에서는 우리 이진우 프로님의 지지를 받으셨던 우리 문혜경님. 안녕하세요. 전 참가자 문혜경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또 부동산이 있어요. 와. 사실 저희 서울 집값을 내가 서울 집을 못 사면 이 ETF를 사서 집값이 올라갈 때 배 아파할 게 아니라 이걸로 수익을 내면 되지 않을까. 아 형님. 훌륭한 상품입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10분의 시간이 주어지고요. 준비되시면 버저를 누르시고 발표가 끝나면 버저를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시면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참가자 문혜경이라고 합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목을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라고 지어봤는데요. 제가 작년에 제일 좋아했던 드라마예요. 저희 시장이 지금 누구랑 헤어지고 있길래 이렇게 우리 힘들게 하는 건지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희 연평균 수익률 목표는 25%로 정했고요. 투자 철학은 고집을 버리고 유연하게 투자하자입니다. 연초 대비해서 지금 주가지수가 25%가 넘게 빠지고 있죠. 굉장히 빠른 폭으로 빠졌고 기간도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5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저희 윤석열 대통령이랑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그런 협약이 있었습니다. 지금 작년까지는 사실 고성장, 저물가로 너무너무 편안한 시장이었고 지금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건 물가는 계속 이렇게 높은데 성장이 침체될까 봐, 경기 침체로 들어서면 저희 주식 계좌들이 점점 더 녹을까 봐 많이 걱정을 하고 있으실 텐데요. 저희 투자 포트폴리오를 설계를 해봤는데요. 우선 금액을 2억으로 정하고 기간은 3년, 목표 수익률은 연 25%로 설정을 했습니다. 안전자산은 오로지 달러로 15%를 구성을 했고요. 원자재는 인플레 해지용으로 5% ETF로 들고 갈 거고요. 미국 주식은 이제 반도체 쪽은 ETF로 15%를 구성을 했는데요. 지금 뭔가 반도체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10%를 담았는데 ETF로 담아갈 건데요. 신재생 에너지가 뭔가 산업 초기 단계고 인프라가 구축되고 실제로 현금 흐름이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전기차 보급을 계속하면서 전기차 충전소도 계속 세워져야 될 거고 5%는 개별 주식 중에 네. 네. 정해진 10분의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까? 아니면 거의 다 왔습니까? 한 30% 남았어요. 30%나 남았어요. 그러면 뭐 결론을 내진 못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공정하게 저희는 가야 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10분의 발표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혜경님의 발표 10분이 끝이 났고요. 아예 컨셉을 완전히 나는 이런 투자라는 그런 컨셉으로 가셨으면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진행이 되면 될수록
다른 방향으로 너무 섞였어요. 왜냐하면 좋은 걸 다 담고 싶어 하셨던 게 너무 좀 보여졌고 이제 그걸 너무 이제 좋은 걸 막 섞으려고 하시다 보니까 그 욕심에 그게 좀 컬러가 다 서로가 서로를 좀 뭉그러뜨리는 그런 구조가 좀 나온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점이다. 예, 그렇게. 하늘의 별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중에 이렇게 돋보이는 어떤 투자 아이디어 잘 설득하시는 그런 노력을 조금만 더 하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카츄 팀의 세 번째 발표자 임재환님 모시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되셨습니까? 네,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그 같습니다. 마이크 아닙니다. 지금 아, 팀에서 죄송합니다. 계시네요. 아니니까요. 임재환님의 발표를 한번 귀담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시면 다시 한번 버저를 눌러주시죠. 그러니까 다시 죄송합니다. 저는 이 디프가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이 피카츄 마케팅 같은 것들 하면 팀 내에서는 정말 준비를 열심히 잘했는데 이제 발표하셨던 분이 많이 떠셔가지고 저희가 준비했던 거를 충분히 발표하지 못했는데 그건 저보다 발표하셨던 분이 더 아쉬우셨을 것 같아가지고. 마음의 준비가 다 되셨으면 버저를 한번 눌러주시고 시작하시고 끝나시면 다시 한번 버저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투자 위드 더 스타에 참가한 투자자입니다. 지금부터 10분 동안 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수익률 목표는 기업의 고성장이 둔화될 때 결정될 예정이고요.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다만 널리 퍼져 있지 않았을 뿐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친구가 이 하락장에서 자기 와이프 계좌 수익률을 보낸 적이 있어요. 이걸 보고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요. 플러스가 2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없지만 제 친구의 계좌에는 플러스 4억 5천이 찍혀 있어요. 말로만 듣던 주식 천재가 자기 친구라는 사실을 들으면 어떤 감정이 들까요? 미래는 우리 주변에 이미 와 있어요. 근데 내가 혹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뿐이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미래가 조용히 제 옆에 다가온다면 저는 절대로 놓치지 않고 그것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미래가 저는 발견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청담 아프로디테 미용성형 ETF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청담은 저희 미용의 메카고요. 아프로디테는 미의 여신이에요. 근데 비너스를 하려고 했는데 비너스가 약간 속옷 이미지가 있어서 아프로디테를 넣었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러티브 방식입니다.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숫자, 즉 넘버스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로 저는 동아리에 대한 욕망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나이대별 민증검사 반응 보셨죠? 20대 초반까지는 민증검사 하면 귀찮아요. 근데 30살만 되면 이건 동네 방네 자랑할 얘기예요. 자, 다섯 번째로 얼굴 대공개 시대가 왔어요. 마기꾼들은 왜 왔나 출연해봤더니 눈은 누구나 예쁩니다. 왜냐? 쌍꺼풀 앞팀 뒤팀은 다 하거든요. 이거는 수술 아니에요. 시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적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는데 실적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주가가 더 빠져버리죠.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성형외과 의사들이 화장실도 못 가고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싸고 가성비 있고 덜 아파요. 포텐자는 최근에 나왔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리쥬란 콘조란도 들어보셨죠? 고통이 심하지만 그만큼 보상이 있는 피부 미용이에요. 제이시스 메디칼이 있구나. 이렇게 투자 철학을 넓힐 수 있어요. 연간 12% 성장하고 있어요. 성장률이 어마어마하죠. 대표적인 기업 3개를 갖고 왔는데 성장률이 계속 증가하는 거 보이시고 특히 여기 두 번째 보면 순이익이 43%가 나옵니다. 만약 중국은 이 남자들이 이 성형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기대감도 반영되지 않은 주가에. 그리고 최근에 GS 아프로다이트에 팔고 클래시스를 오래 종목수가 ETF가 만들기에 적지 않냐고 슈카님이 말씀하셨어요. 적지 않습니다. 보톡스, 하이프, 레이저, 에스테틱 덴티스트리. 근데 이 좋은 산업이 아직 ETF가 없습니다. KB스타와 타이거의 헬스케어 ETF에 비중이 15%가 들어가 있는데 경쟁자를 박살내기 위해서는 소송을 걸죠. 소송에서 이기면 파이를 다 가지고 지면 파이가 사라집니다. 이거는 대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포트폴리오 네, 임재환님의 발표 10분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오늘 출전하신 분 중에 발표량이 좀 많으셨던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심사평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유, 근데 빠져드네요. 처음에 약간 저항을 했거든 내가. 이거 다 오른 거 아니냐. 시장이 있는 건 확실해 보여요. 그리고 이런 걸로 ETF를 하면 팔릴 것 같아요. 아마도 KB스타를 비롯한 다른 데서 이미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근데 그 투자의 아이디어를 상품화할 때는 지금은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이지만 미래에 굉장히 큰 성과가 있을 법한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그런 시적인 것만 좀 감안해 놓고 보면 발표도 좋았고 이 마케팅을 하시면 정말 잘 어울리시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종태 이사님.
일단 그 내러티브 측면에서는 상품 설계 단계보다는 상품 영업 단계에서 굉장히 적합하신 그러한 그 느낌을 받아서 지금 설계 단계에 있는 부분은 장경이 가장 뛰어나셨던 것 같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정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살짝 들었고, 넘버스 부분에서는 율을 전부 다 보여주셨어요. 율, 액이 아니라. 통계라는 게 어떤 분들은 좀 고차원의 거짓말이라고도 하잖아요. 모든 숫자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찾으면 모든 숫자는 다 나옵니다. 하지만 자기가 위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숫자도 찾으면 또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이 설계 단계에서는 같이 들어가야지, 영업 단계에서는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되죠. 설계 단계에서는 그 양면을 다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 분의 심사평까지 들었습니다. 끝으로 한번 저 어필할 시간 좀 드릴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컴플렉스가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 불독살이라고 불리는 팔자주름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미용에 관심이 많았고요. 다양한 시술을 해봤는데 아직 완벽한 제품은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완벽한 제품이 나오면 사람들이 다들 아름다워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심사위원분들은 세 분의 성적을 잘 봐주시고 종합해서 결론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직업 특성상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약간 항상 아쉽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보는 상황에서 피칭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결국 시간을 오버했고 그런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사실 뭐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빨리 집에 가서 자야겠다. 최홍기님, 그리고 문혜경님, 임지한님까지 발표를 잘 해주셨고요. 최호규님은 누구에게 발표를 들었으면 좋겠습니까? 세 분 아무나. 상관없습니까? 네, 문혜경님 원하시는 분 있으세요? 김프로님. 자, 그리고요. 와이프가 김프로님 팬이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잔인한 발표를 세 분이 원하시니 자, 그럼 김프로님이 누가 합격이고 누가 아닌지에 대해서 정말 박빙이었어요. 세 분 모두 항목별로 뭐 현실 가능성이나 투자 전략, 발전 가능성, 뭐 프로그램 적합성 이런 거를 평가 항목으로 넣어놓고 저희가 평가를 했는데 정말 간발의 차고요. 다만 이번에 그 1등을 하신 분도 마지막에 약간 우리가 고민했던 게 투자 상품을 여기 프레젠테이션 하는 건 아니고 투자 철학 같은 걸 훨씬 더 좀 많이 담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라는 그런 아쉬움을 좀 갖고 발표를 해드릴게요. 임지한님 지금 누가 1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분들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뻔한 얘기지요. 네. 자, 우리 김프로님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승자는요 최호규님. 최호규님,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정말 아주 전문적인 내용까지 잘 소화해 주셨던 최호규님, 혹시 지금 소감 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합격해서 일단 너무 기분은 좋고요. 네. 이때 이 상품이 출시까지 한 발도 나갔다는 게 좀 기분이 좋습니다. 제 투자 생각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어서 일주일이 되게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데 아직 안 나온 ETF를 이 안에서 찾을 거다라는 컨셉으로 사실 준비를 했는데 떨어졌으니 이 소중한 아이디어는 제가 나중에 다른 프로에서 공개할 거예요. 우리 수소폭탄 팀의 김형준님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잘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김형준님도 준비가 되시면 버저를 누르고 10분 동안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게 된 김형준입니다. 먼저 투자 철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중이 잘 모르거나 다소 인기가 없는 우량 자산에 장기 투자합니다. 너무 인기가 많은 주식을 거래를 하게 되면 프리미엄이 상당히 붙어서 비싼 가격에 거래될 수가 있기 때문인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필수 소비재를 투자를 하더라도 모든 인간은 죽기 때문에 장래업체에 투자를 하고 일례로 미국의 SC라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산 투자입니다. 저는 국가별 산업별로 최대한 분산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에 전쟁이나 전염병 같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가 항상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산을 해서 리스크를 줄이고, 더불어서 성장주와 배당주를 최대한으로 잘 조합을 하면 단독으로 투자했을 때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투자 철학, 저는 배당을 항상 즉시 재투자합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캐시플로우를 발생을 시키는데 이게 미래에 얼마나 더 크게 자산을 늘려줄 것이냐에 집중을 하고 단순히 지금 현재 시가 배당률이 8% 혹은 9% 이상이라고 해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AB라는 미국의 무기지 리치 섹터의 대표적인 기업인데 $10,000를 2010년도에 투자하고 계속 배당을 재투자하게 되면은 원금은 약 $200,000가 됐고 배당률 자체도 9%이기 때문에 배당금만으로도 $18,000가 나와서 투자 원금 대비 180% 수익률은 약 2000%가 나오게 됩니다.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잘 아는 기업은 직접 투자하고 모르는 산업은 ETF로 접근합니다. 두 번째는 같은 산업에 투자하는 ETF나 CEF로 하더라도 수익률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가장 아웃퍼폼한 ETF 상품을 보고 투자합니다. 그래서 산업재라면 엑셀이랑 UTF를 비교를 하든지 혹은 버크셔의 비중이 높은 CEF인 STW에 투자하면서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는 그러한 전략도 취하고 있습니다. 제 투자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의 법칙에 따라서 14.4%의 수익률을 내게 되면 5년마다 자산이 2배가 되는데 저는 현재 $300,000 정도가 투자되어 있고 그래서 5년 뒤 $600,000 그리고 10년 뒤 $1,200,000가 목표이며 현금 흐름은 총 자산의 6%로 계속 흐름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3가지 포트폴리오입니다. 첫 번째는 섹터 전반에 투자하는 CEF를 통해서 현금 흐름을 창출을 하고 두 번째는 부처님이 누워 계신 것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총 자산의 크기와 더불어 배당금이 천천히 우상향할 수 있는 제 자산의 핵심 코어밸류 주식을 가져갑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이 상당히 지금 열반에 드시는 자세로 인내를 하면서 가장 큰 높은 수익률을 구가할 수 있는 고성장주를 적절히 배분해서 최고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워있는 것처럼 마음 편하게 오래 보유하면 자산과 배당이 동시에 상승하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 종류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짜봤습니다. 제가 10년 뒤에 $1,200,000를 가지게 될 건데 그 중에 $500,000는 최대한 섹터를 전반적으로 투자하면서 원금 손실 없이 가장 높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10가지 CF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채권형이나 부동산 리치에 GOF나 RA, RQI 같은 자산을 추가하고 섹터 전반에 거슬러 투자하면서 제가 목표한 현금 흐름 $72,000 중에 약 $60,000를 발생시킵니다. 두 번째, 배당 성장 우량주의입니다. 부처님이 누워있는 것처럼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자산을 늘려서 스파이랑 이 계좌를 비교해 보시면은 스파이 대비 고점 대비 하락률도 훌륭하고 연평균 상승률도 훌륭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고성장주인데 저는 실적이 없이 꿈만 있는 기업엔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실적이 너무 잘 나오는데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고퍼주를 매입을 하고 어떤 섹터가 유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암호화폐는 코인베이스 그리고 레몬이나 MSCI나 조회스 같이 성장률이 우수한 고퍼주를 매입해서 장기적으로 최고한의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배당금을 가지고 재투자를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저는 한 줄로 표현하면은 배당과 성장을 잘 조합을 시켜서 총 자산과 현금 흐름 둘 다를 서서히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준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마음이 좀 급하셨던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자료가 더 많아가지고 네. 10분이라는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 드렸습니다. 네. 무역업을 하시잖아요 지금. 그냥 업종 전환을 무역업에서 자산운용업이나 이런 쪽으로 아버님을 잘 설득해 보세요. 굉장히 공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죠? 프레젠테이션 하시느라고 굉장히 긴장하시고 시간 내에 마친 것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 많은 분들 앞에서 저도 좀 참고할 만한 포트폴리오인 것 같습니다. 좋았습니다. 특히 김 프로님께서 너무 따뜻하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마음은 위안이 됐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사실 마지막 제 3가지 포트폴리오를 좀 길게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설명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소폭탄 팀의 조용준님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힘차게 듣고 좀 후드려 패버리겠습니다. 파이팅! 네, 안녕하십니까. 조용준입니다. 바로 발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수익률의 목표가 없습니다. 저의 투자 철학은 바로 동반 성장입니다. 지금 현재 연준이 20년 만에 금리를 0.5bp 상승했습니다. 심지어 긴축도 빠르게 진행하고 있죠. 이거는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소비의 눈길을 돌려야 됩니다. 이거는 시장에 주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고민하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고 저랑 가장 관련이 깊은 바로 요식업 프랜차이즈 소비주에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저만의 프랜차이즈 분석법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실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의 광고비와 판촉비를 검색하시면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가. 특히 높은 광고비와 판촉비는 그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올려줍니다. 두 번째, 가맹점과 직영점이 얼마나 꾸준히 증가했는가. 세 번째, 얼마나 높은 가맹비를 받는가. 높은 가맹비를 받을수록 그 프랜차이즈 업체는 자신이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만큼 높게 가맹비를 받아도 너희들이 그만큼 벌 수 있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높은 가맹비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권리금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높은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일수록 정말 좋은 프랜차이즈거든요. 카페 아프니까 사장에 들어갔습니다. 그쪽에 실제 프랜차이즈를 검색하시면은 권리금의 평균 매매가를 알 수 있습니다. 높은 권리금을 받을수록 업주들한테 높은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기업들을 발굴해 봤습니다. 맥도날드, KFC, 피자헛, 크림 도넛. 그리고 이렇게 좀 니글니글한 음식만 있으면 좀 속이 더부룩하잖아요. 그래서 시원하게 드시라고 하나 넣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기업들은 제품이 가격을 빠르게 인상할 수 있고 엔데믹이 왔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세 번째로 제가 머리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요. 세 번째로 소비한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가 무엇인가? 저는 적립식 배당 투자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소비주를 성향이 띠기 때문에 배당도 아주 두둑히 줍니다. 근데 그 배당으로 치킨 사 먹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배당 나오면 바로 재투자해가지고 높은 복리 수익률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 수익률은요 아예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세 가지 경우에만 매도를 하기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은퇴를 하면은 더 이상 그 업종과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아쉽게 매도를 하고, 두 번째, 기업이 위험을 무시했을 때 장사하다 보면은 솔직히 위험 엄청 많습니다. 예. 근데 그런 위험을 안일하게 대처한다? 그건 솔직히 기업으로서 가치가 없다 생각하기에 그냥 매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뢰가 무너졌을 때 음식은 결국 입으로 먹는 겁니다. 근데 그 음식인데 위생이 개판이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자영업의 본질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절대로 매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왜 혹시 끝으로 뭐 어필하실 수 있는 시간 잠깐 드릴까 싶죠? 어필이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조영준님은 자영업 중에서 요식업을 하고 계시죠? 그거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조영준님의 돈가스에 더 열심히 투자하고 거기에 더 집중하면은 훨씬 더 큰 부가 만들어질 수 있다. 사업가로서 굉장히 냉철하고 자질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사주에 투자를 많이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워낙에 기업 미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업가들을 엄청 많이 만나거든요. 그분들을 만날 때 특징이 뭐냐면 되게 열정적이세요. 근데 그 열정이 되게 확 느껴지는 분이 조영준 분이시고, 본인이 체험하셔가지고 낸 아이디어가 사업을 하시는 분에서 특이하게 나오는 그런 약간 보수적인 게 같이 묻어 나오거든요. 여자 백종원급의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예, 한번 소개도 시켜드릴 생각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발표자 이광현입니다. 떨릴 줄은 알았는데 많이 떨리네요. 그럼 지금부터 40대 다시 쓰는 나의 투자 계획서 발표하겠습니다. 제 투자의 목표는 연평균 수익률 목표는 15%, 투자 철학은 안정 속에서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투자를 하자입니다. 보시는 차트는 제 12년간의 투자 수익률 금액 차트입니다. 굴곡은 있었지만 9년 동안 약 12%의 평균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양호한 투자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초심자의 행운은 저에게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강현님 발표 원래 되게 잘하시고 하시는데 이번에 주에 조금 준비가 미흡했다고 말씀하셔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 수익률은 마이너스 70%입니다. 그렇게 저는 아픈 마음을 숨긴 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무엇인가에 끌리듯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책이었습니다. 눈앞에 보이고 끌리는 책을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그간 읽었던 책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투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5년 동안 기초자산 6천만 원을 매년 15% 성장하여 20억을 만드는 것, 운용사의 설립의 기초 자본금이 될 것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고, 15%의 성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포트폴리오를 준비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내용을 보면 단순합니다. 첫 번째, 검증된 대가에 높은 비중을 주며 안정을 꾀했습니다. 두 번째, 미래가 유망한 ETF에 합리적인 비중을 담아 성장성을 높였습니다. 비메모리, 2차전지, 그리고 소소한 재미를 위한 월배당, 그리고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부분도 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높은 성취감과 소소한 재미를 위해서 매월 정액 매수 적립 방식으로 투자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투자는 이제 삶의 필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달성한 후 그 너머의 꿈, 제 투자의 시간을 담은 책을 출간하고 싶습니다. 맨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타이틀 밑에 부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제는 바로 하란 대로 했고 말한 대로 됐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저 책 한 페이지에 기록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손실 경험을 좀 하시고 나니까 공부를 많이 하셨고 하란 대로 했다라고 하는 건 그냥 듣고 그냥 시킨 대로 했다. 그냥 본인 게 아니라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가 되는 게 결론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또 내가 운용사 설립 자금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 현실에서는 저희가 운용사 설립해가지고 하려면 최소 인력 한 15명 필요하고 40억 정도 있어야 3년을 돈을 못 버는 상태에서 버틸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단순 개념이랑 저희가 비즈니스 할 때의 개념이 좀 다르고 3년 안에 우리가 어떻게든 돈을 벌어내야 그 사업이 영속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하기에도 좀 모자란 돈인데 심지어 25년 뒤 목표 수익률에 대한 고민을 한번 좀 더 해보시고. 저는 그 재미라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개념을 자기 스스로 잡고 있는 분들은 또 되게 없더라고요. 이강현 님한테 이 삶과 혹은 투자에서 이 재미라는 게 어떤 의미로 쓰시는 개념과 단어이십니까? 마지막 페이지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투자는 이제 삶의 일부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 투자를 하는 시간 동안 재미라는 요소가 빠지면 안 되겠죠. 과도한 재미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또 도전하는 것보단 재미의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뭐 영화 재미도 있을 수 있고 투자하면서도 뭐 어떤 저희 이제 개별주 전략하고 퀀트 전략이 있는데요. 그 퀀트를 이제 ETF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제약 조건으로 해서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 전략이 시장에 어느 정도 수용이 되고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이 저에게는 재미로 올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전략을 세웠던 것이 그대로 좀 맞아 들어갈 때 그 짜릿함, 쾌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재미 포인트가 될 수 있겠군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시장과 대화를 하는 사람이라서 저희 포트폴리오 이런 부분이 되게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이 아쉬움은 좀 사실 남는데요. 세 분 중에 한 분은 합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분은 탈락 후보가 되겠습니다. 팀에서 한다는 게 좀 아닌 것 같아요. 12명 같은 팀에서 한 명뿐 너무 잔인한 것 좀 같아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자, 이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이게 이런 악역을 보니까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 여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아주 미세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3명의 심사위원이 선택한 최종 우승자는 김형준님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김형준님이 합격자가 되셨습니다. 근데 김형준님 합격이 될 거라 생각을 했었습니까? 예상 못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계속 배울 수 있고 또 탐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낭만은 무엇인가? 수익을 내는 것만이 낭만일까요? 가진 자가 잃지 않고 지키기 위한 전략이다. 단순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정말 자신 있는 종목에 저희가 선정하신 분은 저희가 지난주 했었던 실습 미션의 혜택이 공개가 됩니다. 추가 합격자 중 한 명은